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이 사랑한 언론 경남도민일보가 만드는 본격 뉴스 비평 방송 뉴비자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부 이원재입니다. 네, 선거 때문에 네. 진짜 오래 쉬었는데 네, 그래도 우린 바쁘게 살았잖아요. 네, 선거도 뭐 바쁘게 했고 유튜브 팟빵은 쉬었지만 저희가 기사는 계속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네, 그 대통령 후보에서 네, 당선인으로 이제 바뀌신 분이 있죠. 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뉴비자 일거리도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한데요. 그죠? 그 점을 이제 선배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배가 얘기를 해주시면 딱 자연스럽게 떠넘길 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난 6일에 네, 그 의정부 아트박스 앞에서 네,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각성해야 된다 네, 말씀을 그런 하셨는데 얘기를 했죠. 우리 대한민국 언론인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저희 뉴비자가 좀 더 이 각성을 해서 네, 뉴스 비평에 좀 천병이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 중에 천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3일에 더불어민주당이 N번방 수적단 불꽃 그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그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꼽은 기사는 이 박지현 씨 인선을 두고 그 조선일보가 당일 인선안 발표 당일에 쓴 기사인데요. 그 김명일 기자님이 같은 날인 13일에 쓴 기사입니다. 그 제목을 보시면 여당 26살 비대위원장의 야당 청년 정치인 이력 없다 공정 문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그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이 박지현 씨 이름을 쏙 빼고 이제 네, 썼다는 거네요. 네. 26살 뭐 비대위원장인데 이게 누군지 뭐 네. 어떤 이력이 있는지 네. 아무것도 안 써 있고 그냥 26살 비대위원장 이렇게만 돼 있어서 좀 그 제목이 일단 첫 번째로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제목을 보면 좀 전형적인 따옴표 기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제목에서도 뭐 이름을 뺀다던가 네, 이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이라는 걸 뺀다던가 하는 거는 고의적으로 이 사람이 그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라는 거를 누락했다고밖에 네, 볼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이 대선 기간에 국민의힘 선대본의 청년 보좌 역을 맡았던 박민영 씨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혹시 박민영 씨는 누구신지? 저도 기사를 읽고 처음 이제 알게 된 분인데 네, 네. 바른정당 때부터 어. 청년 대변인으로 꾸준히 정당 활동을 해오신 분이더라고요. 박민영 씨가 페이스북 담벼락에 25살 공동 비대위원장이라니 뭐 대단한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저런 자리 저도 안 봤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거를 그대로 기사에 썼거든요. 그럼 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뭐 대단한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N번방 그 추적단 불꽃으로 이제 활동한 이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박지현 씨가 이뤄낸 성과는 뭐 워낙 원재 기자 잘 알고 있듯이 자명하잖아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N번방 사건 추적했고 네, 또 공론화까지 이뤄내서 네, 뭐 관련 가해자들이 다 지금 처벌을 받고 네. 있고 또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이루어졌고 또 거기다가 더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좀 더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을 이제 기사에는 거의 실지 않았고 네, 뭐 한 줄 정도로 간단하게만 정리해놨는데 그래서 뭐 이게 뭐 이 사람이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비평 영역에서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이런 걸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에 대한 영역에 네.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 박지현 씨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가 라는 거는 언론이 따져볼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정치에 입문한 지 뭐 한 달 조금 넘었다고 하니까 네. 그런 거는 언론이 검증을 해볼 만한 영역이긴 한데 이 뭐 이제 공인의 영역에 들어온 거니까 박지현 씨도 네. 야권에서 흠집을 내려는 걸 그대로 그렇죠. 받아들여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흠집부터 내고 시작하는 거는 잘못됐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이분이 자기 담벼락에 뭘 쓰든지 간에는 뭐 네, 딱히 저는 동의하지 않는 발언이지만 자기 자유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 야권 인사의 발언을 신문이 옮겨 쓰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검증을 신문이 자기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인사가 잘못됐다 생각하면 자기들이 네. 그게 뭐가 문제인지 논증을 해서 네. 보도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네. 먼저 이렇게 뭐 조도 안 받는다 이런 식의 발언을 네. 옮겨서 기사에 쓰는 거는 일단 먼저 흠집을 내고 시작하겠다는 네. 의도로밖에 저는 보이진 않거든요. 기사 리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씨를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비대위 인선안을 발표했다라고 문장을 네. 썼지만 정작 이 박지원 씨가 이날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 건 한 줄도 쓰지 않았거든요. 단지 네. 이제 국민의힘 그 박민영 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을 해서 이 정도면 이거를 기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타자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보면 점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점화 효과라고도 하는데 네. 이게 의제 설정이라는 말은 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네, 익숙하죠. 네, 그래서 의제 설정을 좀 어떤 이슈를 부각해서 네. 뉴스 수용자에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라고 돋보이게 하는 거에 인식하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는 이론이라면 점화 이론은 언론이 여론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할지에 대해서 다루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고전적으로 점화 이론에 대해서 좀 많이 드는 게 코카콜라 광고거든요. 네. 지금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코카콜라가 이제 9시 뉴스 프라임 타임 때 광고에는 절대 광고를 넣지 않는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게 뉴스는 보통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거기에 코카콜라 광고가 끼면 코카콜라와 전혀 관계없는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 인식이 이 코카콜라에도 더 씌워진다라는 거를 우려해서 마케팅적으로는 이 코카콜라 광고를 뉴스에는 붙이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거를 본 다음에 코카콜라를 보면 코카콜라도 나쁘게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코카콜라랑 관련 없는 내용이라도 코카콜라가 나쁘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 코카콜라가 나쁘다고 느껴지는 거면 네. 그럼 이거는 대놓고 박지원 씨를 나쁘게 느낄 그런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더라도 네. 잠재적으로 좀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잠재가 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이 부정적인 게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그런 이제 이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박지원 그 공동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분을 이 기사를 보고 이분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무의식 속에 이제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약간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 수밖에 네. 없겠네요. 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네. 게 박지현 씨에 대한 안 좋은 내용만 네, 얘기해드린 것 같아서 네, 이 박지현 씨가 충분히 불꽃 활동이나 이런 걸 해서 좀 여론을 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관심을 좀 갖게 했고 네, 이런 경력이 있는 분이고 물론 이분이 그런 걸 토대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언론이 검증을 해봐야 될 영역인 거는 네,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네, 좀 이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알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그렇죠. 의석수가 많은 정당의 맞습니다. 지금 공동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이분을 알 수 있는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최근에 쓴 거는 경향신문에서 대선이 끝난 후에 이 박지원 씨와 한 인터뷰가 있고요. 네, 또 그 한겨레에서도 좀 이 대선에서 박지원 씨의 역할에 주목해서 쓴 칼럼이 있고 네. 또 무엇보다 이제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가 또 네. 썼군요. 네, 그 추적단 불꽃 활동이 대체 뭐냐 싶은 분들은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면 되는데 네. 2020년 9월에 8개월 잠입 N번방 세상에 알린 이은희 여전사 여전사. 네, 비장한 제목의 네. 인터뷰 기사가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제 익명으로 활동할 때라서 네, 네. 이제 불꽃으로 활동하실 때여서 그때를 조금 더 주목해서 쓴 기사가 있으니까 이 조선일보 기사 한번 찾아보시고 네. 하시면 저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이렇게 대신 많이 네. 보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네요. 오늘 원재 기자는 어떤 내용 준비했나요? 네, 아까는 따옴표 보도를 봤다면 이번에는 좀 네. 지긋지긋한 네.
커뮤니티발 기사 한번 네. 또 준비해봤습니다. 그 커뮤니티 기사 참 뭐 많이 다루기도 했지만 뭐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 이번엔 또 어떤 기사가 문제가 됐나요? 이게 기사 제목을 읽기도 민망할 정도인데 네. 안 읽을 수는 없으니까 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고요. 강간 당해도 참아라. 네. 윤 지지자 색출에 응징하자는 커뮤니티 중앙일보. 이번 연은 강간도 참아라. 그냥 패자. 윤 투표자 색출 나선 커뮤니티 조선일보. 이재명 패배 인정해도 일부 지지자 이번 여 땡땡땡 당하길 비방. 한국경제입니다. 뭐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네, 자극적인 말을 네, 여과 없이 제목에 그대로 가져왔네요. 네. 그냥 뭐 제목만 봐도 나쁘다는 거는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강간, 뭐 그냥 패자, 뭐 이런 표현들이 그냥 그대로 클릭을 유도하는 의도로 나와 있고요. 한국경제가 뭐 땡땡땡으로 쓴 것도 사실 그게 뭔지 궁금해서 눌러보게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3건 다 좀 자극적인 제목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그 이번녀라는 거는 어떤 말인가요? 이번 년은 이번에 최근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인데요. 지난 대선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는 여성을 지칭합니다. 네. 그러니까 2번이 기호 2번을 뜻하는 거요. 음. 뒤에는 성별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당선인 지지자들을 색출해서 응징하자라는 그런 뭐 글들이 올라왔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의 이미지도 그 비방글을 여과 없이 볼 수 있게 캡처해서 그냥 그대로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극성이 제목부터 기사 내용 그리고 기사 사진까지 다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뭐 캡처까지 떠가지고 네, 언론이 기사화를 하는 거는 네, 뭐 있는 갈등도 중재를 해야 될 역할인데 네, 갈등 혐오를 더 키우는 꼴이 됐네요. 온라인상에 떠도는 그런 일부 의견을 뭐 짜깁기해가지고 네, 뭐 전체가 다 그렇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네,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듯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따옴표 보도 얘기를 했듯이 이것도 결국에는 커뮤니티에 있는 거를 인용을 해서 네, 마치 민주당이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온라인에 사실 뭐 별의별 네. 말 다 있잖아요. 뭐 안 좋은 것만 끄집어 쓰면 솔직히 세상에 네. 그냥 뭐 대한민국 네. 자체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는 네. 문제인데 그렇게 기사를 일단 쓰셨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 열을 색출하자는 말이 결국에 또 어떤 얘기냐면 유명 연예인 중에 윤석열 지지자를 색출하겠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좀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기사들이 등장합니다. 뭐 특정 당을 지지한다고 공격하는 것도 문제인데 네,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연예인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오해를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인용하는 과정에서 따옴표 안에 이름을 넣어서 뭐 거론을 하는 건데요. 결국에 이렇게 한 이유도 유명 연예인 이름을 거론해서 조회수를 높이고자 한 거 아닌가 하는 추론도 해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예인들이 네, 뭐 나는 해명하는 방식을 보면 네,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죄송하게도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게 좀 슬프더라고요. 내가 정치에 관심이 없음을 네, 인증을 해야 되는 게 네, 뭐 잠바 색깔도 제대로 못 입고 그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네, 떳떳해져야 되는데 네, 정치에 무관심함으로써 네, 나를 입증해야 된다는 게 좀 슬프더라고요. 또 혐오를 부추기는 것도 문제고 그렇지만 또 정치 무관심을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돌아올 그 네, 반응에 대한 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누군가 한 명을 네, 집단적으로 네, 이렇게 악플을 다는 걸 보면 내가 선뜻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무의식 중에 들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이런 기사는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비자 2주 만에
네, 3주 만에 돌아온 건가요? 꽤 오랜만에 정말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2번 쉬었으니까. 네. 그래서 할 거리도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네, 이제 막 쏟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워낙 기사가 많이 나와서 이제는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뭐를 해야 될지를 좀 네, 골라서 네, 좀 경중을 따지게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또 알찬 소식으로 네.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명 기사도 나가니까 기사도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네, 이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